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지금 닷새째인데요. 네. 정확히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한 9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참사 100시간이 채 되지 않는 사이에 이 애도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공직자들의 말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관련 말을 우선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인 서울 용산구청장의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분양을 마치고 떠나는 박 청장을 따라갔습니다.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을 거라는 건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는 거는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민 장관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찰력 대비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이틀째 논란이 계속되자 이상민 장관은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할 지자체장이죠.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발언인데요. 네.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네. 듣기가 힘든데 자기 책임 회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금 전 들으신 모든 발언들이 이제 참사 발생 후 첫 월요일이었던 10월 네. 31일 보도 내용인데요. 우선 박희영 용산구청장 발언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참사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 지자체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얘기를 남겼는데 본인 지역구, 본인이 지금 관할하는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라고는 표현하지만 사실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이 구는 하나의 도시급이에요. 그것도 다른 지방의 도시급이죠. 네, 본인의 도시에서 150명 넘게 사망한 대형 참사에 대해서 지자체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축제냐, 뭐 현상이냐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죠. 축제가 아니다라는 이 언급 자체가 어떤 법적 책임을 피하는 중요한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 좀 비판이 이어졌고, 네. 이 박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에 행동도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29일 참사가 발생하니까 뭐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블로그 모두 이 콘텐츠 내용들 다 가려둔 겁니다.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본인 네.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일단 닫아놓은 거겠죠. 결국 박 구청장에 대한 비판 거세지니까 어제 참사 발생 사흘 만에 공식 입장문 내고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발언도 정말 문제가 많았고 해명한다는 발언도 더 문제가 많았고요. 네. 하지만 뭐 워낙 많이 또 저희가 뉴스사이킥에서 짚었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께서 뭐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인 기자가 참사 소식 듣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가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저도 이제 12시 자정 무렵에 이제 속보를 접하고 예. 곧바로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보고를 하고 네.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한 12시 반쯤 출발을 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건 한 2시쯤이었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딱 찍자마자 인근 지역, 이태원 인근 지역 모두 빨간 줄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진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였고 네. 멀리 한강 쪽에 있는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2시쯤 도착하니까 그때 현장을 좀 목격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2시쯤에는 이제 부상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송이 된 상태긴 했어요. 하지만 예. 아직 현장 정리는 지금 되지 않은 상태였죠. 네, 현장에서 직접 물론 이제 바로 그 현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네. 두어 시간 흐른 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느낌이라든지 네. 거기 계셨던 목격자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셨을 텐데 네.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한 경찰력이 배치되었어도 뭐 다를 게 없었다라든지 뭐 네. 집회의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고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거 좀 타당해 들리시던가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 관련 발언이 한 번 나왔죠. 네. 그 소요라는 말까지 쓰면서 집회 병력 분산 때문에 이 경찰 보낼 수 없었다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런데 네. 경찰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참사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면밀하게 지금 분석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경찰 측은. 네. 그런데 그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은 이제 집회 탓이다라고 너무 일찍 그런 말을 남긴 것 자체가 첫 마디가 그래버리면 네. 우리가 이 부처 자체가 뭡니까? 행정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장관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그리고 참사가 발생한 직후의 이 현장 상황도요. 네. 장관도 들렀어요, 이 자리를. 네. 그런데 가서 보면 처참합니다, 실제로도.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거리에 남아 있는 흔적들이 여전히 있고요. 피해자들 신발들이면 옷까지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아직 수습되기 전에 이제 저도 보면서 어느 정도 지금 유추가 가능한 공간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미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고, 현장이 좀 상황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우선 제가 이제 2시 이후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제 속보를 켜놓고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요. 네. 처음에는 사망자가 2명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브리핑, 3차 브리핑 이렇게 조금씩 사망자 인원이 늘어났었는데, 네. 새벽 3시, 새벽 4시 브리핑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100명 이상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망 선고는 의사가 하는 거겠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 이 집계 자체가 늦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긴 한데, 그날 워낙 길이 막히고 또 애초에 저도 지금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 부상자들, 특히나 그 중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긴급한 구호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이 이제 아무래도 아쉬웠고, 네. 또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2시에 도착해서 보자마자 소방관들 이제 등 뒤에 보면은 충북 소방, 강원 소방이 다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방 쪽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 현장에 다가왔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네. 다만 당일날 첫 경찰 브리핑이 이제 새벽 4시 브리핑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브리핑을 하는 이제 당사자가 용산 경찰서 형사과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실종자 신고 접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경찰 대응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본인이 답변할 자리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까지 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단 초동 대응에서 이 경찰의 어떤 접근과 행동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과장이 주무 과장이 아니죠. 네. 아마 그냥 그날 상황 실장이라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전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종이에 뭘 적어보셨는데, 아이고. 하도 기자들이 답답하니까 네. 그 자리에서 그럼 적어온 거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적어온 거는 오늘 지금 현재 몇 명이 배치됐는지 숫자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이게 예. 좀 위쪽에서 시스템이 조금 부실하거나 무너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이 아니죠. 그렇죠. 많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네. 밖에 볼 수 그 없는데. 현장의 경찰관들, 소방관들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지금 어제까지 나온 보도들 네. 보면 소방 당국에서 먼저 와가지고 교통 통제를 요청하는데도 경찰이 그 교통 통제를 굉장히 지연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 거 보면은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죠. 네, 현장의 경찰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뭔가 상부에서 그렇죠. 체계적인 조치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추가 인원을 요청을 하잖아요. 네, 네. 요청을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지형적으로, 그리고 인파 이미 따져봤을 때 차랑 인파랑 다 막고 있어서. 네. 네, 책임 있는 인사들의 언론 대응 할 때마다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참 네. 이럴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뭐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보인 태도 때문에도 참 비판이 많이 일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발언 내용도 내용이긴 한데 일종의 네. 태도 문제가 정권 차원에서 좀 일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총리는 통신 장비가 혼선을 빚자 앞선 외신 기자의 질문을 본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한 말로 보이지만 이태원 참사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되지 못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나온 건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 마지막 그 말도 농담이라고 던진 거죠 지금? 농담이라기보다는 예. 사회자에게 네. 이거 다 답변해야 되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 공개적으로 물어본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 나온 질문이 예. 이상민 장관의 발언 관련 질문이어서 네. 아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어서 조금 피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런 질문을 꼭 그 알만한 분이 한다는 게 아니 근데 사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농담한다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뭐 중학생 정도만 돼도 알만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정부 최고 행정 책임자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네, 일단 조금 전 들으신 내용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맨 처음에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예. 두 번째로 나왔던 이 질문을 다 소화해야 되냐라는 질문은 10월 31일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남긴 말입니다. 네. 우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외신 기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 그 질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뒤에 이 통신 장비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통신 장비의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려다가 이 조금 전 들었던 질문을 이제 활용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은 뭐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농담할 분위기인가? 그 상황에 적절했느냐? 이거 라이브로 다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분개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던 것이죠. 네. 두 번째 발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재난 중대본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예. 기자들이 이 중대본의 질문 사항들 미리 카톡방 전체 메시지 방에서 좀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이 답변들을 이제 이어서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20분 정도 진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이 10분 만에 끝나버리니까 예. 기자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아니 질문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이렇게 답변 안 하시면 어떡하냐라고 네. 해서 현장에서 추가 질의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고 사회자가 얘기를 하니 네. 거기에 대놓고 이 김성호 본부장이 이 질문 들어온 거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예. 중대본에서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들도 아무래도 많이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말로 넘어가죠. 네. 이봉우 연구원 준비하신 건 어떤 겁니까? 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사실 이게 이태원 참사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 아닌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예.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 실제로 어제부터 느닷없는 가짜뉴스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로 지목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지난 월요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이태원 지역 혹은 홍대 지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군중이 많이 모일 정도의 행사가 예상되면 지하철 나올 때부터 일방 통행로를 설정하거든요. 저는 작년 영상도 봤거든요. 그게 있었던 게. 그리고 제가 2017년인지 8년인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분명히 일방 통행이었어요. 이태원 오르막길, 이태원역 옆에 오르막길. 작년에도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게 사실 전문가로 보실 때 일방 통행 조치만 돼도 이런 사고 위험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구 밀집이 예상이 됐으니까 일방 통행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 중에 어떤 가짜뉴스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씨가 말한 부분 모두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허위다. 2017년이나 또는 2020년 뭐 또 작년에 일단 첫 번째는 경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됐다는 건데 그것은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방역 단속을 위해서 공무원들까지 합산한 숫자지 네. 안전관리를 위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예. 일방통행 유도를 경찰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구청에서도 그런다. 용산구청에서도. 예. 그리고 폴리스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차도로 사람들이
밀려 나갈 것 같으면 그걸 막은 거지. 네. 크게 뭐 이 통행로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치를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인데요. 네. 하지만 지금 이런 주장을 꼭 방금 들어본 김어준 씨가 먼저 하거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이미 참사 직후에 SNS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나는 작년 또는 2017년에 경찰이 통제하는 걸 봤는데 올해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강하게 가짜 뉴스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성명은 어제 나왔거든요. 예. 그러나 이미 언론에서는 10월 31일부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런 SNS상의 어떤 작년에 또는 2017년에 많이 했다는 내용들, 김어준 씨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또는 루머다 이런 보도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헬로윈 축제 영상 한 10개를 보니까 일방통행 통제도 안 하고 폴리스 라인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 병력이 투입된 것은 경찰이 투입된 것은 역시 방역 단속이었다. 네. 그리고 또 중앙일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때도 이런 음모론으로 정치적인 선동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몇 명이 경찰이 정확하게 투입됐느냐, 예. 또는 작년에 진짜로 일방통행 유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 우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경찰이 많이 배치가 돼서 미리 대비를 하고 뭐 일방통행이라든가 진입통제라든가 차량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상식 수준의 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네. 작년에 안 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하도 이제 뭐 허위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많다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팩트 체크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보도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뭐 경중을 따지자면 정부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한 말이 허위 사실이라면 그런 것부터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김도인 기자께서 들려주신 그런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한 팩트 체크 보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사태 초기에는 일단 사건의 경위나 수습 상황들을 일단 속보성으로 보도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현장 대응이 좀 부족하다 경찰에 매뉴얼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산발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어제부터 몇몇 MBC도 어제 이제 알고 보니라는 코너에서 팩트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 함께 들어본 그런 언론 보도, 국민의힘의 성명 같은 내용들도 팩트 체크가 되고 있는 게 그게 몇 명이 경찰이 투입됐고 또 뭐 일방통행 유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세세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역 조치를 위해서 어쨌든 많은 인력이 공무원이건 경찰이건 공적인 사람들이 거기 투입돼 있다 보니까 정해진 의무는 방역이지만 방역 단속이지만 경찰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질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QR 코드가 의무였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일렬로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세세하게 경찰의 의무가 뭐였느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충분한 조치, 충분한 인력 배치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따져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팩트 체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다른 사안 같은 경우는 팩트 체크가 조금 곁다리 보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번 참사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법적 근거가 없다. 주최 측이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그런 법률, 뭐 직무집행법 이런 관련 법들이 재난안전관리법.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보면 주최 측이 큰 상관이 없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